안녕하세요.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알메리아입니다. 세비야는 일단 최근 3경기에서는 실점을 억제하는 양상은 괜찮게 선보이고 있는 중인 모습입니다. 물론 라모스의 이탈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난 경기에서도 나름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구델지 바데가 매우 좋은 실력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맨딜리바르 감독이 항상 측면에서의 패턴 플레이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탄력을 못 받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메리아는 항상 원정에서는 부진한 팀인 모습으로 올 시즌에는 공격력이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지만 알메리아의 문제는 공격이 아닌 항상 수비에서 나온 점을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트피스와 역습 억제에서 항상 포지셔닝 문제가 보였던 팀으로 박스 안에서 난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나름 혼란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메리아 입장에서는 상대의 안정적인 수비를 넘어서는 것 또한 힘들 확률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세비야는 수비 라인의 안정화가 최근에 나름 이뤄지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알메리아의 원정에서의 약세가 굉장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아직도 세비야의 공격은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력이 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세비야의 승리를 추천하고 언더도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레체입니다. 유벤투스는 레체의 중원을 명확하게 잡아내는 게 가능한지는 의문점인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의 약점은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 잘 되지 않으면서 측면으로 공이 도는 양상이 다소 많은 점인데 레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앙에서 버텨내는 힘이 좋은 편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실점 억제가 잘 되는 상황이지만 중원에서 밀리게 되면서 상대 3톱에게 가는 공의 양은 오히려 레체가 많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레체는 앞서 말했듯이 중원에서 비텨내는 능력이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치오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도 점유율은 모를지라도 밀리는 모습을 안 보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다의 이탈이 아쉽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유벤투스의 공격을 측면에만 매달리게 할 수 있다라는 예측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격진도 스트레페차가 반다의 공백을 지난 경기에서는 괜찮게 채워준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유벤투스 홈인 상황이지만 레체의 중앙 힘을 무시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을 쓰는 힘에서 레체가 나름 괜찮은 모습이라 유벤투스의 공세를 중앙에서 막아내고 측면으로만 공이 돌게 할 확률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예측하고 언더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맨유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맨유는 전반적으로 홈에서 팰리스를 괜찮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에서 패배한 것은 2020년이고 그 이후부터는 팰리스에게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생각해야 될 것은 아직도 맨유의 수비라인 뎁스는 너무 얇아진 부분입니다. 그나마 암라바트가 돌아온 상태이지만 이적을 한 이후에 부상 소식도 조금 있던 상황이라 폼을 아주 장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팰리스는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이랑은 다르게 공격력이 뚜렷한 모습이 아닌 상황입니다. 3대2로 승리한 울브스전이 그나마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제, 올리세, 자아가 동시에 터지는 경우에는 매서운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이랑은 다르게 올 시즌에는 에제만 홀로 BEST 11의 이름을 올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맨유의 얇아진 수비 뎁스를 공략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본인들도 후반에 실점률이 높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맨유가 홈에서는 팰리스에게 나름 강한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비 상황에서의 얇아진 뎁스를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팰리스의 공격력도 이번 시즌에는 매우 명확한 장점이라 하기엔 힘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맨유의 승리를 추천하고 오버도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입니다. 마요르카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5백으로 괴롭히며 나름 실점 억제를 하는 것에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격력을 바르셀로나의 경기 장악력에 비비기에는 전력 부분에서 차이가 큰 상황이고 결국엔 한 골 차이로 패배를 못 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대체자인 다르데르에 대해서는 무리키가 이해가 쉬운 더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고 칭찬을 했지만 결국에는 플레이의 창의성은 내려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는 올 시즌에 텐백 양상의 팀을 야말의 활약으로 뚫어내는 경우가 다분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영이 부상으로 인해서 5주에서 7주 정도 이탈이 확정지어진 상태라 빌드업 상황에서의 답답함이 존재할 확률은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마요르카 홈에서는 나름 득점력 때문에 승점 3점과는 다른 일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에는 텐백 양상의 팀을 괜찮게 공략하는 모습이었지만 대영의 이탈과 마요르카 파이브백에 어떻게 됐든 간에 부담을 느낀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마요르카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추천하고 스코어는 언더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